부산시 이제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군. 뺏길 수 없어.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이 상태면 내가 안 뺏어도 저절로 나한테 넘어오겠는걸? 국제선 빵빵한 공항에 청년 인구도 우리가 훨씬 많고 수도권이랑도 가까워. 산업 구조도 다채롭고 일자리도 풍부해. 뭐 우리보다 잘난 게 있나? 우리는 바다. 너희도 있구나. 와, 제2도시 자리 진짜 뺏기겠는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얼굴만 비정상적으로 거대진 우리나라가 보이시나요? 이 뭐고? 이 와이라노?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치이고 지방은 텅텅 비어서 말라가는 이 비정상적인 우리나라를 고쳐라. 이게 오늘 햄구실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제2도시는 대체 왜 필요할까요? 수도가 혼자 다 못하는 일을 해주기 위해서? 오, 틀린 말은 아니야, 갈구원. 맞나? 자, 여러분, 제가 세계의 제2도시를 쫙 읊어드릴게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프랑스의 마르세유, 일본의 오사카, 독일의 함부르크, 캐나다의 몬트리올, 중국의 상하이. 와, 웅장하대. 그치? 이름만 들어도 거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이 지역들은요, 각 나라의 제2도시들입니다. 수도만큼이나 경제, 문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바로 이 지역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그리고 동서로 나뉘었을 때, 그 중심에 수도와 제2도시가 각각 자리하고 있죠. 땅이 이렇게 넓은데 한 곳에만 사람과 물자 모든 게 쏠리면 이 지역을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힘들어지고요. 나머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고립된 것처럼 질 낮은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2도시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수도권 과밀화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 주택 가격이 올라가겠죠? 높은 집값을 피해 외곽에 살다 보니 통근, 통학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이 평균 71분 걸린대요. 안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1시간 넘게 이동해서 출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잠깐만, 햄버거나 수도, 제2도시 이렇게 두 군데만 잘 살면 그게 균형 발전인 건가? 아니지. 수도와 제2도시는 도시가 위치한 그 지역의 거점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 경기도, 인천, 그리고 KTX로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충북, 충남, 세종까지 같이 더불어서 발전하고 있잖아. 맞네. 여러분, 부산도 그렇잖아요. 부산 옆에 창원, 양산, 김해, 그리고 울산까지 거의 뭐 묶어서 보지. 불경이라는 말도 있다 아이가. 갈구원! 와, 위쪽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다면 남부권은 부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핵심 도시 두 개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부산이랑 비슷한 모습으로 발전한 제2도시를 꼽으라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도시는 바로 일본의 오사카입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의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 올해 서울시 인구가 940만이 조금 안 되니까 뭐 조금 더 해서 1000만 정도? 도쿄 인구는 약 1400만 명이야. 더? 도쿄시의 인구만 1400만인 거고 도쿄권, 즉 수도권 전체로 보면 약 38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와, 그럼 오사카는요? 오사카가 부산이랑 비슷하다며요. 오사카 인구는 270만 명. 에게, 부산시는 327만 명인데 우리가 좀 더 많네요. 오사카를 중심으로 교토, 고베를 포함한 헤이안신 대도시권의 인구가 약 1900만 명입니다. 와, 불경 인구는 800만 명인데요. 인정. 자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도쿄와 오사카 두 군데서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 대륙이 안정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 전반적으로 빵빵하게 보기 좋네요. 여기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한 인구가 불경 인구의 2배 이상입니다. 오사카가 왜 대도시인지, 일본의 제2도시인지 알겠죠? 그런데 왜 오사카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사는 인구가 이렇게나 많은 거예요? 사실 일본도 전체 인구의 30%가 도쿄에 몰려있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지역의 거점 도시들을 키워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방안이 바로 2014년부터 시행한 지방 창생 정책입니다.
지방 창생? 일본의 수도 도쿄는 대표적인 국제적 도시죠. 일본의 정치, 경제, 금융의 중심지로서 관련한 산업이 발달해 있어요. 도쿄증권 거래소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도 위치해 있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도 도쿄에 밀집돼 있습니다. 소니, 니폰전기, 후지필름,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서울에 삼성, LG, 현대 본사가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도쿄가 일본의 경제 및 정치적 중심지라면 오사카는 전통적으로 상업과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적인 전자기기 제조기업인 파나소닉 본사가 오사카에 있고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인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과 세계적인 제약회사 다이이치 상쿄의 본사도 오사카에 있죠. 오사카는 대표적으로 관광산업이 활발한 도시인데 오사카 하면 도톤보리, 이치란 라멘 흑스러워하시잖아. 갈권, 워워 그런 유명한 먹거리부터 역사, 유적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놀이시설까지 다양한 관광지가 많죠. 그리고 관광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던 기업들이 본사나 지사를 오사카로 많이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일본의 인구는 잘 분산이 됐나요? 2010년 오사카 대도시권 인구는 1934만 명이었는데 지방 창생 정책이 시행된 후인 2015년에는 1930만 명, 2020년엔 1917만 명을 기록했어요. 인구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이게 출산율 저하와 같은 사회적 요인 때문이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된 건 아니라서 안정적인 상황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오사카가 진짜 부산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비슷하긴 한데 부산은 인구 유출이 심각하잖아요. 최근 10년간 부산 인구를 한번 볼까요? 350만 명에서 327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290만 명에서 301만 명으로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 활동도 활발해지고 더불어 도시 전체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만 봐도 알 수 있죠. 2022년 부산시 일자리 수는 125만 개였거든요. 인천은 135만 개였죠. 인천 송도 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와 국제적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고 물류, 제조업, IT 및 바이오 산업 등의 산업 클러스터가 발달해 있어서 인천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교통도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제공항인 인천공항. 이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인천항은 국내 최대의 소비 시장인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요. 물류와 유통의 중심지로 역할이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양극 체제가 될 수 있게 부산이 제2도시로 굳건히 자리하면서 남북권 수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행복회로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은 지금 북항이 막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역이랑 북항을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부산의 서쪽과 동쪽의 도로와 철도 이런 교통망이 부산역을 무조건 거치게 하는 거지. 아하! 그러면서 여객 터미널에서 배 타고 해외여행 쭉 나가고 지하철 한 방에 신공항으로 가서 또 해외여행 쓱 나가고 그게 아니면 아예 북한에 눌러앉아서 놀 수 있게 북한을 억수로 다이나믹하게 가꾸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만 갈구하나. 너가 말한 대로라면 지금 도시재생에 북한 개발에 신공항 건설, 철도망까지 구축해야 하면 이거 보통 숙제가 아닌데? 일단은 부산역이랑 북한 여기가 센터가 된다는 거 잘 들어봐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잠시만 여러분 지금 분량이 좀 오버됐죠? 슬 좀 지루해졌죠 여러분?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북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그래.